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날 날라온 중앙경제 이슈앤 레포트인데요. 단체 협약에 따라서 회사 비용으로 노조 업무용 차량하고 매점 시설을 제공한 건 부당노동행위다 라는 내용의 글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새 올해 초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조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계속 있어요. 이게 복수노조 되고 나서 노조 간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벗어나는 금품들은 모두 다 지금 다 부당노동행위로 때리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노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던 것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편의 제공 조항이라고 불리는 어떤 회사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자율성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편의 제공하는 게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 2013-2-11789 이 판결 전에도 올해 2월에 차량, 숙소용 아파트 제공받도록 한 단체협약의 편의 제공 조항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위 두 판결 모두 노조가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편의 제공 혜택이라고 해도 달리 볼 거 없이 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라서, 이후에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법관의 판단이잖아요. 대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쟁으로 이렇게 쟁취할 내용은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될 문제라서 이제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자, 또한 단체협약 조항 중에서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부여가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임금을 더 주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지금 시정명령을 막 내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결에서 이제 유일교섭 단체 조항이죠. 내용은, 자, 금속노조 지회가 회사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금속노조는요, 단체협약에 유니온사 규정이 있고 그래서 해당 조항이 적법하다. 그리고 이 조항은 단순하게 노조 지회가 소속 조합을 대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법원은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게 적법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일교섭 단체 조항이 노조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건 명백하다. 단순히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표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바꿔라.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 이게 이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말고 전임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금속노조에서는, 자,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은 헌법상의 노동상권, 그리고 노사자치원, 즉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항은 임의규정이다 라는 거죠. 임의규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노조법 24조 2항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배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거는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투쟁을 통해서 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게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노조는 전임자의 조합활동 수행이라는 급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노조의 전임자가 조합활동을 하는 그 급부는 노조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 노조의 경비를 지급하는 거 아니냐. 노조 경비의 주된 부분이 이 전임자 급여인데, 사용자가 전임자한테 급여 지급하는 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노조 전임자한테 급여 지급 주는 거, 이거 금지하는 거, 이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조가 주장한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ILO 협약은 국내에서 아직 우리나라 법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노조법 24조 2항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위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협이 위법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다.
시정명령을 하려면 이 단협조항이 무효여야 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그냥 그게 위법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단협이 무효일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직 취임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조합원이 조합의 상부단체, 금속노조 등의 공직에 취임하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전임으로 취임하면 조합 전임자 처우에 준해서 준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내놔라 이런 거였죠. 근데 법원에서는요, 일단 공직 취임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는 노조법 위반한 건 아니다. 그건 할 수 있다. 다만 공직 취임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전임자 처우를 해주냐, 급여 지급을 해주냐, 이 조항이 공직 취임자에게 전임자 처우를 해준다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전임자 처우 규정이 위법하다면 이 조항도 위법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공직 취임한 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거기에 대해서 빼주는 건 가능한데 그러면 조합 전임자 처우를 해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임자 처우에 관한 규정을 바로 잡으면 되지 공직 취임 규정 자체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위법한 건 조합 전임자 처우에 그러니까 공직 취임한 걸 인정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한 건 잘못된 거고 조합 전임자 처우를 해주도록 한 거는 유효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죠. 자, 임단협을 위한 노조 측의 조사위원 4명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전임자로 하고 임단협 기간 동안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하고 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보자라고 이제 조항을 넣었는데 법원에서는요, 이거 시정명령한 게 맞다라고 본 거죠. 자, 근로시간 면제 조항은 임단협 조사위원,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한도 안으로 제한하지 않고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죠. 뭘 하든 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이상 급여 지급 회사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로시간 면제는 법에서 정하는 업무하고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경우에 하나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다. 근데 해당 단체협약은 임단협 조사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제한하지 않고 허용했기 때문에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한 거죠. 아주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간부의 활동시간. 자,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서 근무 중에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하고 조합활동을 위해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원심에서는 이게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거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나 법에서 정한 업무 등 제한된 업무에서만 인정되고 또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심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원심이 틀렸다. 무조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엄격하죠. 그 다음에 시설 편의 제공 조항이 있어요. 회사가 조합에 업무용 차량 한 대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회사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을 위해서 매점이나 각종 조합을 운영하도록 장소나 시설, 수송수단 이런 걸 제공을 했어요. 금속노조는 시설 편의 제공은 이 자주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또 오랜 관행이었다. 그리고 금속노조에 소속된 다른 사업장들도 다 유사한 조항이 있다. 그래서 노조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봤죠.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진 않다. 그냥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 자체를 경비 원조라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지 그게 자주성이 침해되느냐 아니냐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 등의 예외 규정들이 있는 걸 보면 운영비의 원조 금지라고 하는 게 반드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는 거죠. 아무튼 되게 좀 이전에 그 지원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다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어요. 특히 복수노조가 막 되면서 노조 간에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하면서 노조가 서로 막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참 회사를 원망하기도 뭐하고 애매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법의 판단을 받다 보면 오히려 더 엄격한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노사 간에 잘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